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씨와 분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오늘은 레오의 오스카 나무주연상 수상 기념 방송으로 레오의 영화 중에서 이제 수상한 작품이 레버넌트와 각각이 꼽은 한 작품씩 해서 4작품을 리뷰하는 시간이에요. 네. 오늘의 게스트 분덥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덥입니다. 네. 왜 분덥이에요, 이름이? 분덥이 뭐예요? 분덥의 유래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 장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독일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분더봐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멋있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나는 분덥이라고 해야겠다. 네, 이런 내막이 있었네요. 원래 이분이 이렇게 쭈구리 같은 분이 아닌데 지금 땅만 쳐다보면서 나 너무 긴장했어요. 나가고 싶어. 이 밀실 나가고 싶어. 너무 웃기다. 우리 팟캐스트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들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때만 해도 막 우리한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어보니 맞지, 이렇더라 저렇더라. 맞지. 내가 무슨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중에 나와서 말할 줄은 모르고 그랬었죠. 그때 말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요, 이분이 말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 학교 수업 발표 시간에 어떤 사람이 막 말을 좀 잘 못했나 봐요. 손 들고 뇌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제가 한창 말을 더 못할 때였죠. 사회화가 이렇게까지 진행되지도 않았고.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격자가 또 저희가 같은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에 다른 선배분이 같은 과라서 수업을 같이 듣고 이 분덥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를 저희한테 전달을 해줬죠. 네. 그 분이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을진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어린 나라의 과오를 사과드리고 싶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충격적이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제가 사회화가 덜 진행되어 있었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분 안 되겠네. 아무한테나 막 뇌가 없다고 막 그러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번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토록 진짜 드디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축하. 개인적으로는 좀 안 받았어도 되지 않았나 싶었던 게 그런 비운의 캐릭터로 남아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그렇게 평생 약간 비운의 캐릭터로 오스카를 못 받은 채로 예를 들어서 죽는다면? 레오가 죽는다. 그러면은 사후에 영화화 될 수도 있잖아요. 전기 영화처럼. 레오는 지금도 충분히 사후에 그래도 이게 오스카라는 어떤 보상물이 주어지니까 딱히 좀 덜 끌린다 이거지, 소재로. 이분 소재주의. 그렇게 생각하는 영화인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왕 못 받은 김에 좀 못 받았으면 차라리 그러면은 그게 일정한 캐릭터인데 내러티브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뭔가 딱 레오만의 이야기가 딱 생기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니까 좀 섭섭한 감이 있었다 이런 거죠. 거기다가 애시당초에 막 레버넌트밖에 없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또 데니시걸에서 워낙 또 잘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저런 것도 그렇고 진짜 막 이견 없이 레오밖에 없었다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은 그쵸? 기왕이면 계속 그렇게 뭔가 비운의 캐릭터로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거죠. 어쨌든 받았으니까 축하하는 걸로. 아는 지인은 이번에도 못 받았으면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레버넌트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주는 게 맞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레버넌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이름 너무 길어. 작품이고요. 각본도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이랑 마이클 푼케, 마크 엘 스미스 이렇게 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하디 등이 출연을 했고요.
내용은 레오가 안 죽어요. 그게 내용이에요. 맞죠?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예, 영화의 모든 내용이 레오가 안 죽는 내용이잖아요. 곰한테 습격을 받아도 안 죽고, 별 짓을 다 해도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지 않죠. 중간쯤에 절벽 같은 데서 말을 타고 뒤에서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린 건 아니지만 떨어지잖아요. 그때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와 진짜 너무 안 죽는다고 친구한테 카톡을 보냈던. 그 곰한테 습격당하고 살아난 게 진짜 거의 좀 그거에서 살아났는데 이미 뭐 딱히 할 말이 없던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 식도가 찢어져가지고 목이 찢어져가지고 물이 막 새는데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잖아요. 살고 막 음식을 먹고 아니 막 뭐지 걔 피츠제럴드? 걔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악 캐릭터로 나오는데 아들 죽이고 그 다음에 속여가지고 그 어린애 하나 속여가지고 레오 남겨두고 떠나잖아요. 무덤 같은데 이렇게 묻어놓고 말도 못하고 막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상태에서 막 거기서 막 기어가지고 막 살아남잖아. 그거 너무 무섭던데 약간 너무 안 죽으니까 살짝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그런 어떤 상처의 진행이 젖어져서 부패가 늦게 되니까 약간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과학적인 접근인데. 아니 너무 생명이 너무 끈질겨 생명력이. 그거 보면서 생각한 게 저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저렇게 꾸역꾸역 살아남아도 올해는 못 살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 추운데 막 물에 막 첨벙첨벙 모든 사람이 뛰어들고 막 이러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약간 저렇게 산 타고 맨날. 나는 그들의 신발이 정말 신기하더라고. 방수가 되나? 아니지 그냥 젖는데 말리는 거겠지. 내가 그래가지고 보고 저러면 발가락이 멀쩡하겠냐고 동상이 걸렸다 풀렸다 이러지 않을까? 근데 그거 보면서 저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짧은 거라고. 지금보다 몇 년이 짧은데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막 무슨 평균 수명이 지금 뭐 70대 이러면 그때는 막 30, 40대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내가 잘 모르지만 미국 개척하고 막 이럴 때 평균 수명을 모르지만 딱 봐도 50을 넘기기 힘들어 그렇게 살면. 50은 힘들겠지. 레오가 그렇게 살아서 제대로 살겠냐고. 막판에도 거의 막 싸우다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말 속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추위를 피하려고 막 말 배에 갈라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영화 보기 전에 들은 게 그거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끔찍해. 그게 끔찍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곰 장면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그러니까 점점 그리고 많이 죽였잖아요. 사람을 너무 잔인한 게 많이 맞아요. 나와서 말 나올 때는 무뎌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거는 오히려 이미 죽은 생물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정말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빼앗는 순간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 장면이 진짜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로 거기 들어가서 있었다. 실제 말을 갈라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말 모르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 그래서 이게 그 오스카 발표하기 전에 그게 진짜면은 그거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여기서 그의 이상한 행동을 멈춰야 된다 이런 거야. 아니 오스카를 받기 위한 투쟁을 멈춰야 된다. 더 많은 말이 희생되기 전에 우리는 그에게 오스카를. 그러니까 수상 소감에서 자연 보호와 이런 거에 막 설파했잖아요. 레오가 내가 더 이상 말을 더 줄이지 않아. 근데 어쨌든 레버넌트는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 스토리나 뭐 어떤 이야기의 진행보다는 어떤 장면 연출 같은 게 눈에 훨씬 띄더라고요. 사실 스토리랄 게 별게 없잖아요. 진짜 스토리는 레오가 안 죽는 거. 아들에 대한 복수하는 복수? 거. 그것도 심지어 좀 희미해져 버리는 나중에는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막 이러면서
사실 거의- 신의 뜻대로. 아니 근데 다 죽여놓고 진짜 다 죽여놓고 걔 그 남자를 죽일 거라고 너무 확실하게 여겨지는 다른 부족한테 그러니까. 물에 떠밀려주면서 복수는 신이 하는 거야 이래봤자 아니, 그쵸. 그게 뭐냐고. 내 손으로 안 죽인다 뿐이지 죽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손가락도 이미 다 잘라놓고 합리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막판에 그래도 저는 보면서 뭔가 그런 이야기 진행보다는 레버넌트의 어떤 굉장히 인상적인 연출법들? 중간중간에 레오의 과거처럼 인디언 원주민 부족들이 학살되고 자기 아내가 죽고 아들을 죽이려는 어떤 백인 군인을 백인인 본인이 죽이게 되는 그 이야기로 치자면은 레오의 과거 이야기가 굉장히 몽환적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이야기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되게 탑 같은 거 쌓여진 그런 이미지로 계속 들어가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나무. 그런 식의 이미지와 자꾸 바람이 불면 바람이 나무까지는 불어도 뭐 이런데 몸통은 그대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세종대왕은 뿌리 깊은 나무는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근데 그렇게 계속 연상되는 장면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몽환적인 장면에서 아내가 하늘에서 매달려서 나오는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장면들? 전 그게 무서웠어요. 왜 사람 저렇게 매달려서 머리카락도 막 이렇게 나부끼는데 저는 그게 너무 뿌리 깊은 나무인 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 그럼 레오가 뿌리고 그거는 가지야? 아니지, 그 여자도 뿌리라서 안 죽고 여자는 죽었어. 여자는 죽고 뭔가 여자도 살아있다는 그런 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닐까요? 여자가 왜 살아있어요? 여자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긴 죽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내 마음속에 목소리나 살아있다고? 영혼이 계속 레오한테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비롭게 처리를 한 게 아니냐는 거지. 정말 뭔가 이렇게 정령처럼 떠도는 느낌으로. 저는 그거보다는 레오가 죽음에 한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런 죽음과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의 레오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온 게 아닐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너무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레오랑 그 여자랑 둘이 같이 있는 게 예, 둘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는 씬이 있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랑 그리고 영화가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막 잔인한 몇몇 장면들이 지나가긴 하지만 뭐 곰이랑 싸운다든지 뭐 추격을 당한다든지 마지막에 복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액션씬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동적인 씬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영화 진행 내내 대부분의 씬들은 굉장히 멀리서 막 자연이 엄청 거대하게 있고 레오가 혼자 탁 서 있는 장면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뭔가 굉장히 정적인 어떤 사진처럼 이렇게 슬라이드가 하나 딱 들어가서 그걸로 되게 함축적으로 많은 걸 전달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출법을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막 좋아하는 건 것처럼 아닌데 말했는 거. 막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영화에서 그렇게 정적인 장면들로 영화가 흘러가는 거? 그거를 볼 때 되게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막 레오 얼굴도 안 보이게 잡는 것도 많았잖아요. 되게 눈밭이 막 펼쳐져 있고 레오는 엄청 코딱지만하고 그리고 막 그 인디언이 도와줬을 때 눈바람 막 휘몰아치는데 계속 뿌리 깊은 나무 안 흔들린다고 계속 그러면서 주술처럼 걔 지켜주잖아. 막 나무 막 뚝뚝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그 천막 딱 그런 장면들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장면 연출이 인상적이어서 영화 볼 때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제가 인상적이었던 연출은 원테이크 촬영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에 습격을 받았을 때도 몇 번 끊기긴 했는데 진짜 굉장히 길게 원테이크로 찍었는데 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분명히 CG가 있을 텐데 저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계산해서
찍었구나. 이게 그냥 자연에 가서 찍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스튜디오에서만 찍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장면인데 그걸 거기서 그 실제 눈밭에서 그 많은 스태프과 배우들이 합을 다 맞춰서 이거를 찍었다. 그리고 막 총 쏘고 이런 거에 맞춰서 떨어져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죽이는 건 아니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구나. 감독이 되게 계산력이 뛰어난가 봐요. 장면 그런 게 배치 같은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좋았던 게 음악이랑 그리고 그 다른 영화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장면이 그 화면에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레오 입김 때문에 입김에 가려지는 그 모니터가 보이는 게 되게 좋았어요. 노래 자체도 되게 무거운 현악기 거의 그냥 사운드, 그러니까 뮤직이 아니라 사운드처럼 되는 그런 식의 연출, 음악 연출이랑 화면이 가려지는 거 그런 걸로 보이는 어떤 묵직한 느낌?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동물들 나온 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곰은 가짜라고. 곰은 진짜일 수가 없지. 그거 진짜 그렇죠. 죽이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그럼 레오 진짜 오스카 진짜 100개라도 줘야죠. 곰이 진짜였다면. 그치. 다음에 영화 찍은 게 없어도 줘야 돼.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영화 찍다가 죽음. 그래서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오스카상을 곰한테 줘야 된다고. 그 오스카 시상식에 곰옷 입은 곰탈 쓴 인형이 막 레오 상 받는데 박수치고 그랬었잖아요. 아 진짜? 전 그걸 못 봤네. 그러게요. 어쨌든 되게 그래도 근데 영화가 3시간이나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다 좀 정적이어서 중간중간에 지루하게 볼 사람들은 지루하게 보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집에서 인터넷 TV로 구매를 해서 봤는데 근데 구매를 했으니까 이제 혼자 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말을 했는데 내가 레버넌트를 봤다. 이렇게 혹시 궁금하시면 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거 재밌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재밌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네, 저는 제가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었으면 아마 껐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잠깐 마음을 좀 돌리고 보자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영화관에서 볼 때도 되게 네 국시는 아까 국시는 그 곰 장면에서 잔인함에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첫 롱테이크 씬 그 장면에서부터 뭐야 왜 이렇게 잔인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첫 장면에서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 첫 장면이 떼죽음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남겨진 사람의 얘기니까 첫 장면에 한 몇십 명 죽어가지고 한 10명 남나? 네, 한 30 몇 명이었는데 뭐 10명 정도 남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야기가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화살이 오는 거라든지 인디언들이 누굴 죽이는 그 자리에서 약탈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표현할 것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감독의 재량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쉽게 부모님께 추천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껐을 거예요, 만약에. 사실 구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관은 어쨌든 자연 풍경도 굉장히 넓은 스크린에서 나오고 소리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영화 작품이구나 이러면서 볼 수 있었는데 작은 화면에서 봤으면 저는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희생자로서의 어떤 원주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은 희생자였고 백인 약탈자가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식의 서사가 또 한편에 있을 건데
영화 레버넌트를 보면은 물론 어떤 약탈자로서의 백인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한없이 더 같이 잔인해진 인디언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볼만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중간에 인디언 조력자가 나오잖아요. 그 레오 생과사의 갈림길에서 막 헤맬 때 되게 큰 도움을 주는 그 사람. 그 인디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족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 죽고 막 했는데 복수를 어쨌든 포기하고 살아가려고 신이 하는 거라고. 레오는 되게 이상하게 해석했지만 그거를 진짜로 복수는 신이 하는 걸로 맡겨두고 이제 자기의 어떤 사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인디언 남자 또 결국에는 백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목매달아져서 여기에 나는 인간이 아니다. 야만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제일 끔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쁜 짓을 했으면은 죽어도 약간 내 마음속에서 명분이 그래 쟤는 죽어도 싸 이게 생기는데 착한 행동만 한 사람이 바로 죽어 있으니까 조금 다시 돌려서 봤어요. 그 장면에.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뭔가 끊을 수 없는 악의 고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끊고자 해도 거기서 도망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레오도 뭐 물론 그 와중에서 다른 백인을 죽이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전에 뭔가 이분법적으로 접근했던 거? 백인 약탈자 대 뭐 원주민 여기에 어떤 서사도 물론 있지만 원주민이라든지 백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인간 대 인간이 계속 맞부딪히는 장면에서는 생존과 관련 없는 것들이 변수가 되는 게 되게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인디언 부족이랑 프랑스 사람들 집단 나올 때는 딸을 찾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레오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자기가 살아가는 거는 생존 그 자체라기보다는 아들에 대한 복수 이거를 확실히 하잖아요. 이상하게도 마지막엔 신의 손에 그걸 넘기는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만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피츠제럴드? 또 사실은 생존 그 자체보다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그런 게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 돈을 벌어서 가겠다 이거를 생존욕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나중에 막 금고 털어서 가져가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아까 밥씨가 한 말씀 중에 이런 식으로 살다가 50살도 못 채우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거랑 또 그에게도 자식과 아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뭐 여튼 그런 거 저런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인디언 그 원주민 마을 뭔가 황폐화된 원주민 마을을 피츠제럴드랑 꼬마애가 지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남자애가 먹을 거를 남겨주고 그쵸. 그냥 떠나잖아요. 걔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도 진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떠나서 뭔가 인간이 만난다는 느낌이어서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은데 거의 유일하죠. 거의 유일한. 그거랑 그 살려주는 장면. 인디언 친구가 살려주기도 살려주고 먹을 거 던져주는 것도 있고. 우애를 볼 수 있잖아요. 백인 약탈자와 어떤 인디언 사이에 미담 좋아하시는 분. 네, 그건 아닌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살아남은 어떤 한 사람과 약탈자 측면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집단 뭐라고 해야 되지? 집단 여기서 레버넌트.
레오에게 오스카 나무주연상 수상을 안겨준 레버넌트 얘기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각자 한 줄 평을 한다면 한 줄 평이요? 한 줄 평을 준비를 안 해왔네. 저는 괜찮아요. 네, 저희도 준비 안 해왔어요. 갑자기 하는 하는 것 같은데? 어. 나도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제작진의 고생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 저는 잔인한 영화. 잔인한 자연과 잔인한 사람. 이렇게 하고 싶네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소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개씩 작품을 봤는데 제일 먼저 있었던 작품부터 얘기를 할게요. 로미오와 줄리엣. 바즈 루어만 감독의 작품이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클레어 데인즈 등이 출연을 했고 내용은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일단 제가 레오 영화 중에 안 본 것 중에서 이게 제일 한번 봐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보자고 했는데 정말 유치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보다가. 전 너무 좋았어요. 전 진짜 좋았다고요. 진짜 저는 잘못된 영화를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걸 텍스트 파일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놈의 텍스트 파일 받아요. 아 그냥 그 도서 묶음 이렇게 해서 압축 파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게 있어가지고 아 이걸 한번 봐봐야지 하고 봤는데 야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게 이런 내용인가 막 이러면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보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알았는데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나 지금 파일이 다른 걸 보고 있나? 이런 생각. 근데 레오가 나오더라고요. 충격받고 도대체 레오는 이런 영화를 찍고 나서 이 감독이랑 다시 영화를 하고 싶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촌스럽다기보다는 되게 만화 같은 연출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 만화 같은 배경음악의 사용이라던가 막 캐릭터의 노출을 굉장히 만화같이 한다던가 그리고 뻔하지 않게 보이는 캐릭터들이 되게 좋았어요. 줄리엣이 약간 당돌하다거나 머큐쇼가 정말 게이 같다거나 그런 느낌? 그리고 로미오가 결국에는 나중에 한 번 더 보니까 그냥 이 새끼는 그냥 사랑꾼이구나. 프로 사랑꾼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런 뻔하지 않은 해석이 1996년 건데도 뻔하지 않게 보이는 게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저는 너무 물론 그게 회곡 원작이다 보니까 회곡 대사를 쓰긴 하는데 그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야, 근데 희곡은 좀 심해요. 희곡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희곡을 안 봤어요. 그래서 희곡도 이런 거겠거니 하는데 막 그 줄리엣이랑 로미오가 둘이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 서로의 가문인 거를. 근데 알고 얘가 막 담장 같은 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근데 줄리엣이 글로 또 나와요. 공교롭게. 그래서 뭐라 어쩌고 줄리엣이 뭐라 해요. 로미오 당신 이름 왜 로미오인가요? 막 그런 걸 해요. 엄청 유명한 대사들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막 빛나는 천사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막 이러고 그거는 그게 원작의 느낌을 살린 거죠. 원작이 그대로인데 그게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그럼 셰익스피어랑 안 맞는다고 그냥 고백을 했어요. 아니요, 차라리 이게 연극이거나 그 상태 자체로 그런 연극적인 연출이 그런 무대에서 이루어지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원작 그대로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건데 이 감독이 위대한 개츠비의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원작 완전 그대로 한 거잖아요. 물론 의도한 바겠지만 여기서 이런 대사를 쓴 거가 저는 별로였어요. 이까지 담은 사랑의 날개로 뛰어넘어 버릴 거예요. 이런 거랑 너무 막 울글거려서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사 중에 사실은 머큐쇼가 하는 대부분의 대사들이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추상적인 대사라고 할까요? 그런 대사들이 많은데 그걸 그냥 머큐쇼가 약간 신경 과민에 마약하는 애다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분명히 로미오를 좋아하는구나 보였거든요. 그런데 로미오가 맨날 허구한 날 여자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막 되는 대로 짓거리는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는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머큐쇼의 대사는 잘 안 봤나요? 지금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전 이름이 너무 흑인. 헷갈려가지고. 흑인 게이 분장하고 처음에 게이 분장 아! 치마 짧은 아! 치마 입고서 막 춤춘 그 사람 로스트에 나와가지고 로스트에 나왔어요. 로스트에 나오거든요. 마이클인가 그래가지고. 이미 근데 흑인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일 수 있죠. 캐릭터가 흑인이 등장할 수가 없는 대본인데 셰익스피어 생각하면 근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이 감독이 이거 하고 물랑루즈도 하고 그 다음에 개츠비 하고 이랬잖아요. 이따 개츠비 얘기도 하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근데 어쨌든 원작을 거의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는 스토리는 그렇게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장면 연출이나 음악 같은 걸 사용할 때 되게 과장된 것 같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세련되게 잘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개츠비 같은 경우에도 막 랩이 등장하고 배경음악에서 그쵸. 그 시대가 랩이 있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되게 몇몇 노래들은 굉장히 좋기도 하고 막 파티 장면은 되게 또 흥겹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 감독 좋아하거든요. 물랑루즈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이 사랑 얘기를 과장되게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개츠비도 그랬었고 물랑루즈도 그렇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렇기는 한데 약간 저는 이거를 요번에 보진 않고 옛날에 봤었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레오의 미모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그래요. 초기 이거가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거는 레오의 미모 덕분인 거라고. 제가 여기서 진짜 미모가 너무 예쁜 장면을 하나 써놨거든요. 보면서 웬만하면 다 잘생기고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레오의 오스카 특집으로 레버넌트를 했잖아요. 근데 레버넌트에선 사실 나이가 좀 많이 들었고 레오가 하지만 레오는 어렸을 때 정말 너무너무 예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꽃미남의 정말 대명사 같은 그런 존재였죠. 뭔가 로미오와 줄리엣에 있는 장면 중에서 그 레오가 담 타고 올라가기 전에 담 타고 올라가기 전에 약간 그 비늘 옷이라고 할까요? 그거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병정 같은 거. 그거 입고 있는데, 막 이걸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 등을 움찔움찔 거리는데, 그 등 라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몸이. 약간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서 아예 장년이 돼서 레버넌트를 찍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라인 자체가 팔다리도 너무 길쭉길쭉 예쁘고. 선 자체가 워낙 가늘어가지고 지금 레버넌트나 막 그 월스트리트 그거 있잖아요. 울프. 그거랑 그 이전에 또 뭐 있었지? 개츠비만 해도 이게 좀 완연히 네, 퉁퉁하죠, 조금. 완연히 이제 나이가 들었다. 어떤 소년으로서의 미? 약간 무슨 어린 천사같이 생겼잖아요. 그 약간 성경에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미오가 줄리엣한테 내가 눈이 멀었었네. 트루 뷰티는 여기 있었어. 막 그런다. 야, 트루 뷰티는 너야! 이러면서 너였다고! 이렇게 멱살 잡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진짜. 레오는 정말 저는 막 잘생긴 배우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 되게 변화를 많이 겪잖아요. 그런 어떤 외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람인 이상 나이가 안 들 수가 없는데 거기서 어떤 그 필모를 계속 그렇게 쌓아갈 수 있는 배우들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줄리엣 비노시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게 줄리엣 비노시가 예전에 퐁듀프 연인들하고 소녀를 만나다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무슨 다시 없을 것 같은 순수의 형상으로 막 뽕네프 연인들은 아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소녀를 만나다는 정말 하얀 원피스 입고 막 나오거든요. 진짜 막 그 프랑스 소녀로 거기서 데미지는 완전 무슨 정말 농염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성적인 무언가의 에너지가 충만한 어떤 젊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나이가 든 이후에는 진짜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로.
레오 얘기나 하세요. 그런 것처럼 레오도 필모를 착착 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피너시 너무 얘기만 하고 있어, 진짜. 줄리엣 피너시 너무 좋아요. 근데 어쨌든 레오도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자기가 잘생긴 거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이게 자기의 외모가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건데도 그거랑은 상관없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영화 필모그래피를 쌓아갔다는 것 자체도 레오가 괜찮은 배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는 애초에 너무 잘생겨서 그 잘생긴 얼굴을 싫어했다고 그래서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작정하고 살찌우고 막 여기 미간 주름도 작정하고 내고 뭐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블러드 정말. 블러디 다이아몬드인가 아무튼 블러드 다이아몬드인가 그런 걸 찍을 때 레오가 막 갑자기 늙었다 이런 게 굉장히 확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레오가 일부러 살도 찌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의 외모만으로는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너무 잘생기면은 너무 잘생기면 확실히 할 수 있는 배역이 오히려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그리고 이미지가.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얼굴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레오의 아름다움은 젊었을 때에 잘 먹히는 아름다움이지. 그 막 나이 많아서 멋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조지 클룬이나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또. 맞아요. 잘 선택한 거죠. 그쵸. 레오. 근데 그만큼 뭐 레오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뭐 영어를 쓰는 배우니까 막 말하고 이러는 거를 정확하게 잘 이렇게 파악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괜찮게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전 그리고 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로미오의 첫 등장 장면을 되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 햇빛에 아니 무슨 문틈 사이로 이렇게 한번 나오는데 초반에. 초반에? 네, 그래서 알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 파일이 제대로 된 건가 아닌가를 이렇게 문틈 사이로 얼굴 한번 비춰서 그때 막 뉴스처럼 뉴스에 나올 때 그때 보고 알았어요. 그때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전 그거 아니, 말고 너무 잘생겼어. 레버넌트 보고 그걸 바로 봤거든요. 더 비교되고. 전 개츠비 보고 봤는데 야 개츠비는 진짜 너무 늙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개츠비 죄송. 진짜 엄청 멋있는데, 개츠비에서. 근데 이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레오의 미모가 가장 빛났을 때는 토탈 이클립스인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힌 외모죠. 도저히 뭔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거예요. 진짜 트루 뷰티는 레오라고. 왜?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잘생겼어, 진짜. 너무 잘생겨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이 아저씨가 예전 그 아저씨가 맞나 싶고, 왜 그 입금 전후 있잖아요. 맞아. 돼지잖아요. 약간 그때 노유민 비슷하지 않아요? 노유민 살쪘을 때랑? 그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해맑은 얼굴로 이렇게 막 물총 들고 있는 사진 보셨어요? 이렇게 배 몰라요. 나왔는데 물총 들고 뭔지 막 알아요, 뭔지 선글라스인가 끼고 되게 해맑게 뛰어오는 찍힌 거잖아요. 사진이요. 해변에서. 아니 너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아니, 정도로 봐봐요. 해맑다. 자기 얼굴이 진짜 잘생기잖아요? 그럼 솔직히 망가져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레오라는 거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자괴감이 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린 그냥 못생긴 거예요. 아니 나한테 그런 돈이 있으면 난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매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돈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네, 거지. 열심히 삽시다. 레오는 너무 잘생겼죠. 이 영화의 한 줄 평은 다 거의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 벌써 잘생겼다? 한 줄 평이야? 나 이 영화 되게 좋아가지고 아, 막. 더 얘기해요. 써온 거 그냥 줄줄 읊어봐요. 그럼 일단 낭독해보세요. 이걸 낭독하기 하기 너무 어려워요. 막. 정리해서 말하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얘기하고 싶은 건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계속 십자가가 등장하거든요. 십자가 모티프, 교회 모티프 같은 게 계속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명 같은 운명에 놀아나는 두 어린 연인들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기는데. 왜 이렇게 미심쩍어 하면서 말하세요? 신뢰 안 가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되게 많이 도시에 등장해요. 하늘에서 찍은 헬기도 찍고 막 어떤 예수상 같이 생긴 그거를 뭐 찍는 거를 막 커졌다 들어갔다 뺐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정신없이 해놓잖아요. 그것도 너무 짜증났어요. 그것도 있고 그 신부님도 등에다가 문신하고 아 무슨 하와이안 이런 거 있고 맞아. 그리고 총에도 다 십자가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게 전 되게 흥미로웠어요. 약간 운명론자인 것 같아요, 감독. 근데 운명론자야? 약간 개츠비도 약간 그런 내용. 그 물랑루즈도 그렇고 선택하는 텍스트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감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은 애시당초에 비극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렇게 이름이 무슨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뭐 이런 그거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안 들어가네. 들어가요. 네. 근데 어쨌든 또 지적받을 뻔했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도 운명적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어떤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그 둘은 사랑하고야만 하는 그런 근데 절대 사랑 같은 느낌. 좀 영화 제가 셰익스피어 그걸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작에서도 그렇게 철딱선이 없게 비춰지나요? 그럼요. 그 걔네 나이가 15살 이런데. 15살. 근데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진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원작은 이것보다는 덜 철딱선이 없지 않을까 생각은 했죠. 너무 철딱선이 없다 보이고 근데 무슨 뭐 보자마자 사랑한다느니 결혼한다느니 맞아요. 그 원작이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랑 안 맞아. 그게 개연성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그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 보면은 뭐 얘네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랑해선 안 될 둘이 사랑에 빠졌다가 시작점이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기가 그렇긴 힘들죠. 한데 그 걔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에휴 막 이런 꼰대 마인드로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나이도 나이가 어린- 많네.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완벽한 로맨스를 항상 꿈꾸고 완전 무결한 사랑 이런 걸 꿈꾸는 그런 소녀 감성의 소유자인데. 근데 왜 로미오 줄리엣한테 이렇게 철딱선이 없다고 과학하게 걔네는 그게 평가하지? 사랑 같지가 않은 거죠. 그냥 한순간에 스쳐가는 바람?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사랑을 눈으로 하냐고. 맞아. 젊은이들의 사랑은 마음에 없고 눈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정말 정확히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긴 그니까요. 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마음으로 그랬으면 이해를 하지. 근데 애들이 말리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 꼰대 집합소가 되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서로 이제 막 한눈에 반했잖아요. 반할 수 있고 그 나이가 어린데 서로가 서로에게 반했다. 그럼 놔두면은 그걸로 어떻게 진짜 어렸을 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냥 냅뒀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굳굳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하는 거라니까? 그 싸움도 이렇게 둘이 붙어 있을 때 구경꾼 없으면 안 하잖아, 사람들이. 나는 말리는 정말, 사람 있으니까 싸우는 거야. 나 정말 영화 얘기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근데 너무 나는 그런 류의 얘기를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은 난 그런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걔네들은 어쨌든 당사자들은 그게 너무나 진심일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 레오 눈빛 같은 거 보면은 말 그대로 진짜 사랑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진짜 프로 사랑꾼이에요. 저는 개츠비가 금사빠. 정점이라고 보는데 개츠비는 진짜 걔만 사랑하는 거고 이거는 금사빠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얘가 프로 사랑꾼이다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혼자서 다른 애들은 다 총 들고 노는데 총 들고 술 마시고 막 마약하고 노는데 걔 혼자서 노트에다가 막 사랑은 막 이러면서 너무 오글거리잖아. 처음에는 그거를 로잘린인가? 그래요. 로잘린 뭐 그 로잘린 여자. 맞나? 아무튼 그 여자를 생각할 때 막 그런 걸 쓰다가 다음에는 만투아인가 거기 가서
줄리엣을 그리면서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았네 막 이러면서 햇빛 받으면서 수첩에다가 일기 같은 시인지 일기인지 모를 그런 글들을 쓰는데 얘는 취미가 진짜 네. 취미가 사랑이고 여러분 금사빠 사귀면 큰일 납니다. 너무나도 그때는 그게 걔의 진심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목숨을 걸잖아요. 후회할 걸 지옥 가서. 지옥 믿으시나 봐요. 아니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종교 있으신 거 지금 아니에요? 손 들고 나한테 뇌가 없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뇌 지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영화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셔터 아일랜드. 우리 영화 2개나 남았어요. 네. 여기는 디카프리오랑 마크 러팔로, 헐크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격리된 정신병원? 여기에서 누가 실종이 돼서 레오랑 마크 러팔로가 둘이 수사를 하러 가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이 영화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저는 이 봄날은 추천할 만한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이 영화를 사실은 제가 골랐는데 막 바꾸고 싶은 거예요. 봄날이랑 너무 안 어울리고 너무 어둡고 저는 이 영화를 옛날에 봤을 때는 재밌다 하고 봤었는데 그 스토리가 가지는 매력이 이 스토리의 매력은 반전에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반전에 그걸 알고서 다시 한 번 보면은 또 재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2번 더 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늘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그쵸. 스릴러 같은 게 원래는 소모되고 나면 다시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죠. 안 보셨어요? 네, 전 이거 안 봤는 것 같아요. 닥치고 있어. 기억이 안 나. 이게 반전을 이거는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되게 잘 짜여져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 반전에 맞춰서. 근데 그쵸, 아마 볼 그쵸. 때는 모르고 보죠, 당연히. 근데 그 반전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눈치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복선들이 다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약간 떡밥이 막 있었던 걸 나중에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되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 것들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래서 이거를 보여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 전체적인 이미지 자체가 미지의 공간인 뇌를 탐험하는 느낌의 장면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인셉션이랑 헷갈려서 지금 사실 전혀 다른데요? 아주 다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연기를 진짜 잘해요. 사실 이 영화에선 레오보다도 마크 러팔로의 연기가 좀 돋보였다? 마크 루팔로가 그 사람 맞지? 헐크 비긴 어게인. 비긴 네. 어게인 그 아저씨. 그 사람이 원래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연기들이 있어요. 처음 볼 때는 모르는. 근데 다시 보면은 이 사람이 그 2가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라인에서 균형을 정말 잘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사실 레오가 돋보이는 영화는 아니었고 각본이랑 마크 러팔로가 돋보이는 영화. 그래서 저는 사실 스콜세지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레오랑 영화를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되게 많이 찍었어요. 뭐 디파티드 이게 그 무간도 그것도 그렇고 에비에이터,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런 거. 약간 마초적인 그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해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되게 좋아. 거의 유일하게 택시 드라이버랑 이 영화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영화. 저는 추천합니다 이 영화. 봄날이어도 스릴러가 뭐 계절 굳이 가릴 필요 있나요? 보면 좋을 것 아니야, 같아요. 이거는 너무 화면이 다 너무 칙칙하고 어두워요. 무채색 계열이라서 이런 화산 어차피 봄날에 봄에는 어울리잖아.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영화 자체를 많이 안 봐. 그래, 여름에 보세요, 여름에. 늦봄, 초여름에 추천합니다.
근데 이 영화 구성 자체는 정말 잘 돼 있어가지고, 보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얘기가, 존엄사에 대해서. 아, 우리 되게 철학적인 방송이네요. 근데 존엄사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다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넓은 의미에서, 물론, 나이 들어서 당하는 것도 존엄사지만, 이 사람이 처한 환경과 이 사람의 선택이 죽음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걸 지지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그거는 동의하거든요. 자기가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생명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종의 폭력인 것 같은 거죠, 저는. 내가 싫다고 하는데. 물론 내가 죽고 나서 후회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선택을 어떤 선택이든 간에 강제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갖다 대면서 뭐 법적인 것도 있을 거고,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그거는 저는 뭐 쉽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개인의 선택이 되게 존중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건데요. 존엄사 같은 경우도 특히. 근데 우리 사회에서 생명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가치 부여를 우리 사회 구성체들이 같이 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존엄사나 어떤 개인의 죽음과 삶의 선택에 개인의 어떤 그거에 권한을 많이 부여하면 많이 부여할수록 혹은 삶 이런 거에 대한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쉽게 선택한다든지 쉽게 죽을 수 있다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경지병조? 뭐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개인의 선택으로만 둘 수 있는 문제는 확실히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생과 사는 특히 존엄사 같은 거나 뭐 일반적으로 존엄사 하면은 아프거나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사람들이 죽음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의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거를 지키면서 죽고 싶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할 거고, 뭐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논란거리가 많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 같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낙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여성의 어떤 출산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중시 여겨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낙태를 좀 찬성하는 입장인데, 근데 그것도 반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 게, 그것도 역시나 어떤 생명에 대한 가치 부여, 어디서부터 생명으로 볼 건지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떤 기타 등등 사회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개입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과 사 같은 경우에 뭐 존엄사 이런 것도 뭐 쉽게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음을 너무나 극도로 기피하는 거? 그쵸. 그래서 막 무슨 존엄사 막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든지 뭐 개인의 선택, 죽음에 대한 개인의 선택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되게 화를 내시잖아요, 몇몇 분들은. 그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는 조금 보수적이어서 뭐 출산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선택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자체가 마치 무슨 되게 말하면 안 될 것을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치 뭐 누구 죽이기라도 한 것 마냥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누워있는 사람들한테 몰핀을 치사량 투여한 것처럼. 마치 레버넌트에서 레오 죽이고 간 것 마냥. 그쵸. 이거를 존엄사를 뭐 장려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권리는 부여해야 되지 않나. 대신 저는 안락사는 반대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자기 의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죽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저는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제 생각에는 자기가 분명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서 나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개인의 의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여기서 이런 막 정신과학적, 심리적 이런 문제를 보면 사실은 호르몬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많은 심리 상태와 건강과 사실은 판단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이 사람이 정말 멀쩡한 제정신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셔터 아일랜드와 관련이 있는 문제긴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를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치매 환자가 나는 치매 환자로 사느니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내가 통제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이느니 나는 그냥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죽음을 택하겠다.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그게 뭔가 괴물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괴물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지칭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조남사 이게 만약에 조남사를 법적으로 안 되니까 조남사는 이제 안락사처럼 고통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시켜주겠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자살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자살이 자기 선택이니까 그걸 뭐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개인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죠,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 근데 그러니까 운신이 불편한 사람은 그런 선택조차 할 수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누군가의 힘을 빌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좀 힘들죠. 왜냐하면 그 누군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아서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부탁받은 사람 입장에선 사실은 거의 못할 짓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어떤 사람까지 그거를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거지. 좀 고려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같은 거에 있어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우리 때는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끔찍하다. 그러니까 저희는 레버넌트의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레버넌트 정말, 곱하기 3의 세계. 생존을 위해서 막 서럽겠죠. 무슨 정말 내장 뜯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추위 맞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살다 보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셔터 아일랜드를 정리해본다면 분덕 씨는 봄에 보면 안 되는 영화? 잘 짜여진 봄에 보면 안 되는 영화. 저는 2번 보면 좋을 영화. 저는 패스. 왜냐면 네. 안 봤으니까. 밥씨가 선정한 마지막 영화는 위대한 개츠비. 저는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같이 얘기하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맞아요. 이 감독이. 같은 감독.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봄바람이 잠깐 마음에 들어왔다 나간 때가 있었지만, 그러기 전에는 약간 사랑 얘기를 그렇게 약간 과장된 사랑 얘기를 나름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의도적인 과장이잖아요. 그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은 정말 되게 과장됐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막 가슴 절절하고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좀 어떤 연출적으로는 되게 과장되게 접근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개츠비를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일단 음악들이 너무 좋고 영의 뷰티풀. 좀 그거 말고 리틀 파티 네버 킬 노바디 그거 되게 좋아요. 노래 하신 거예요 지금? 리틀 파티 네버 킬 노바디 이거 되게 좀 얼굴 빨개졌어. 민망하네. 뱅뱅 저는 뱅뱅 그거 맞나?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개츠비는 전 소설도 좋아해서 한 두세 번 봤는데 피츠제럴드죠. 레오를 죽이고 간. 그 사람이 레버넌트. 범인입니다. 그거를 막 보면은 사실 소설에서는 저는 영화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는 이유가 소설은 색감이 잘 안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설 읽으면서는 색감을 잘 못 느끼면서 읽었어요. 약간 살짝 지루한 감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볼 때. 소설이요? 네. 약간 묘하게 불안한 느낌이 기저에 깔려있고 약간 소설 인상이 이미지가 약간 좀 오히려 회색빛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부유한 세계를 그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막 대공황 직전이지 않습니까? 뭔가 묘하게 불안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설 한 두세 번 봤어도 안 본 지가 꽤 돼가지고 인상만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또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나중에. 아니야 그렇진 않아. 대공황 직전인 건 확실하잖아. 그게 약간 굉장히 개츠비가 번역본이 많잖아요. 번역본, 그쵸.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회색빛으로 번역하고. 뭐 어쨌든 저는 소설을 봤을 때는 그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그걸로 봤거든요. 근데 그거 번역 괜찮은데? 봤을 때 번역이 그래요? 이상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화려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츠비 보면서 좀 한편으로 좀 잔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소설에서는. 근데 영화 자체는 음악이 무슨 힙합 음악 들어가고 굉장히 화려하죠, 영화. 화려하죠, 엄청 화려하죠. 화려하고 색감이 엄청 화려하잖아요. 그 막 파티씬이라든지 막 레오 옷도 색깔로 네. 잘 입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블라우스 셔츠 던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네. 그런 것들에서 오는 너무 부럽다. 색감. 그게 너무 부러웠어. 옷방이 그렇게 있는데 옷을 막 정리들 막 누가 해줄 거 아니야. 그렇게 그렇죠. 어쩌면. 또 밀주업자 해. 마피아. 제조 가능하신 분 연락 부탁드려요. 우리가 하려면 마약은 해야겠죠. 우리나라에서. 그치. 이제 금지된 거를 해야 술은 된다. 합법화 술은 됐으니까. 합법이니까. 맞아. 아무튼 그 막 그런 장면이라든지 할 때 그 색감이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초반부에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오 과거 회상씬 있잖아요. 그건 중반부 아니에요? 레오가 회상하는 거 말고 초반에 그 여자애가 그 네네. 남자 루이비. 데이지 사촌한테 다 이해가 돼요 이러면서 레오가 사실은 그러니까 개츠비가 예전에 데이지와 썸 탔던 그런 군인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장면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얘기한 게 모든 여성들이 받고 싶어하는 눈빛으로 레오가 이제 그 개츠비가 데이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면서 장면이 들어가는데 그 눈빛이 진짜 받고 싶었어요? 아니 그걸 내가 받고 싶다보다도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누구라도 안 넘어갈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나오는 로미오보다 외모가 현저히 떨어졌지만 떨어졌다뇨. 냉정한 평가. 아니 난 외모는 외모 냉정해요. 그게 있잖아요. 그 리즈 시절이랑 부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거에서는 외모보다도 그 눈빛은 정말 뭔가를 알고 사랑하는 자의 눈빛?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국씨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아니 그게 로미오가 마음으로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건 아닌데 그 뭔가를 모르고 치기 어리게 약간 로미오는 나르시즘적인 사랑하는 자신에게 어떻게 막 주체를 못 해갖고 사랑하는 이런 느낌이라면 사랑꾼이야. 개츠비가 데이지를 보는 건 정말 온 세상에서 지금 내 눈에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아요라는 눈빛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반대예요. 저는 위대한 개츠비 데이지가 된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나도 받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뭐야, 왜냐 왜? 근데- 방금 전에 누구랑? 아니 그게 너무 그게 너무 멋있다는 거지.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게 멋있다는 그리고 거지. 내가 저- 받고 싶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츠비가 데이지를 정말로 사랑한 게 아니라 데이지라는 그 여성상 상류층 여성의 존재를 사랑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가져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랑했으면 사실은 데이지가 톰 뷰캐넌한테 당신을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하도록 강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잘 될 거라고. 근데 굳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강요하고 같이 떠나자고 하는데 떠나지도 않고 우린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약간 그런, 물론 그 데이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상류층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린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여성을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받고 싶은 건 아닌데 데이지를 어떤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랬다기보다는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주체를 할 수 없었지만 사랑에 빠진 건 확실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걔가 어떤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자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걸 알았지만 그 데이지와 키스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순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얘랑 사랑에 빠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영화에.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아니, 결국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데이지에게 걸맞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번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약에 데이지를 통해서 출세를 하려고 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데이지를 통해서 출세를 하는 게 아니라 출세의 정점에 데이지와 결혼하는 것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인생의 들어요. 어떤 목표가 그거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근데 약간 그 두 가지가 딱 양립되는 게 아니라 같은 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철수입니까? 지금 양시양비로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제가 팟캐스트를 할지 안 할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하십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아, 정말. 어쨌든 간에. 뭔가 사랑에 빠져버린 어떤 개츠비? 저는 그냥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어떤 삶의 목적이나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뭔가 가질 걸 다 누리고 부를 누리고 이것보다는 사실은 돈을 벌고 그 저택을 짓고 한 것도 단지 데이지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세랑 였던 게 데이지랑 아닌가. 묶여서 같은 하나의 어떤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 왜냐면 분명히 개츠비 자체가 출세와 데이지를 다른 방향으로 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그렇게 보기가 순간에 어려운 것 출세와 데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와서 데이지를 선택하게 되는 건 맞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 전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에 데이지를 대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는 확실히 데이지를 정말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막 윽박 찌르지 않아요? 거기서? 한 번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고 말해라고 한다거나 말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거나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우리는 어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살 거야 라고 말을 한다거나 우리는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 루이빌로 돌아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어떤 오래된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런 유산 같은 걸 자기가 받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데 그것의 화신으로서 데이지가 존재했고 그 화신으로서의 데이지를 자신의 출세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렇게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데이지를 좋아한 게 맞는데 그 데이지를 좋아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이 딱 완전 명확하게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다 자기가 정해놨고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것 같은 이 그러니까 여자랑 만나면서 갑자기 얘가 우리 시골에 살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사랑하면은 그걸 다 포기하고 그래 시골에 살아도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가 널 위해 준비해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그런 느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사랑이라는 거는 어쨌든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지라는 여자가 물론 그 여자말로 내가 없는 여자인데 굉장히 예쁘잖아. 선물적이고 예쁘고 그냥 깊게 어떤 생각을 안 하고 굉장히 회피적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이렇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개츠비랑 데이지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간에 개츠비의 감정도 로미오의 감정과는 다른 방향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방향적인 감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왜곡된 사랑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저는 출세랑은 확연히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개츠비가 과거에 어떤 자기가 사랑에 빠지는 걸 회상하는 장면에서 내가 원래 계속 계획하고 그려왔던 인생과 달라질 거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장면이 분명히 들어가니까 이 남자가 데이지와 사랑에 빠지는 건 맞죠. 근데 그 대상이 데이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일방향적이라는 느낌도 들고 근데 다만 이 남자애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랑에 빠진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사람의 출세는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유서 깊은 가문에 편입되는 것이 지향점이었다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자, 시청자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서 각각의 의견이 다른 걸로 하고 뭐 해석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여성 인물들이 굉장히 제대로 그려지지 않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데이지도 사실은 되게 주체적인 무언가가 없는 여성으로 나오니까 결국에 살인하고 발뺌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화를 봐도. 그렇죠. 뭐 그걸 뒷감당을 다 어떻게 보면 레오가 해주는, 개츠비가 해주는 거니까 되게 그냥 진짜 속물적이고 뭐 그런 여성으로 그려지기는 하는 건데 그런 게 아쉽기는 아쉽죠. 그거는 좀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개츠비의 어떤 그 사랑에 빠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눈빛과 그 장면들을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에서는 그쵸 장면화되지 그게 않으니까 그려졌다고 해도 상상에 의존하는 건데 뭐 개인적으로는 상상력이 물론 영상화될 수 없는 것들도 많지만 뭐 이렇게 사실 판타지 같은 건 어떻게 보면 상상이 더 화려할 때가 많잖아요. 해리포터 이런 것도 영상보다는 상상이 화려할 때가 많은데 맞아요. 저는 해리포터가 그렇게 칙칙한 건물에서 살 줄 몰랐어요. 나 좀 별로였어. 그 너무 그 기숙사 되게 신비롭게 나오잖아. 마법 막 계단 막 맨날 움직이고. 저는 진짜 화려할 줄 알았거든요. 엄청 크고 나는. 오. 근데 그게 영화에서는 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은 정말 너무 인상적이고 그 장면이랑 초반에 처음 다시 재회할 때 있잖아요. 그 사촌 집에서 꽃 엄청 많고 그 화려한 꽃 속에 있다가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다가 비 쫄딱 맞으면서 문 앞에 서 있잖아. 인상 쓰고.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재회하기 전에 그 긴장한 개츠비의 모습? 모든 거를 자기가 준비한 게 다 갖춰져 있고 굉장히 완벽주의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데이지 앞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집을 산 거고 매일 파티를 벌인 거고 결국에 그 사촌에게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만나게 된 건데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비를 쫄딱 맞은 상태로 어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어떤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인상을 쓴 상태에서 나타난 개츠비.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장면이 전 초반에 그 두 장면으로 이 영화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소설로 뭔가 구현이 안 되는 거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개츠비를 하면서 많이 보여주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영화가 좋더라고요. 레오나르도 영화 중에서도. 물론 톰 뷰캐넌과 데이지의 인간상이 개츠비 인간상과 비교해 봤을 때 개츠비가 훨씬 낫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위대하다고 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에게는 그렇게 관용적이었을까? 나는 그런 것 같아. 미국 애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 자연에 대항하고 운명에 저항하고 이런 소설 좋아해 걔들이 진짜로. 지금 미국 사람 비하하시는 거예요? 비하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소설 좋아하냐. 우리 사람은 우리나라는 유행하는 서사나 이게 되게 좋아하는 로맨스 아니야? 장르가 애정이잖아. 애정. 벙어리 삼룡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생각났어. 되게 뜬금없는데? 벙어리 삼룡이 갑자기 되게 생각났어. 뜬금없어. 아니 이몽룡 성춘향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 시그널도 마찬가지야. 시그널도 집요하게 김혜수와 조진웅 사이에 그 무언가 건덕지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뭐 애정 서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면 미국 애들은 개척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게 운명에 저항하는 인물. 제우스의 개츠비. 제가 얼핏 들은 바로는 이건 정말 근거 없는 썰이긴 한데 이 개츠비라는 인물 자체가 미국을 표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트 웨그, 웨스트 웨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유럽에서 떨거지들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아니 근데 미국 애들은 그런 불황자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민자로 된 국가 그리고 뭔가 유럽이 가진 어떤 역사, 뭐 전통, 철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따라잡으려고 초창기엔 했었죠. 초창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그것에 약간 그런 게 가지지 있겠죠?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을 여전히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막 왕위 즉위식을 했나 아니면 결혼을 했나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그때 미국 사람들이 결혼했죠, 결혼. 미국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막 TV를 봤다는 거예요. 아, 되게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어떤 그런 열망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갑자기 하고 지금 생각났는데 레버넌트를 그렇게 읽으면 뿌리 깊은 나무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이해가 돼. 영국이에요? 뿌리 깊은 영국? 뿌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 넘쳐나는 거야. 너무 넘쳐나서 인디언의 뿌리를 가지고 싶은 건가? 그렇지. 그 토착민으로서의 뿌리. 나무에 흔들리지 않는. 이상한 도돌이표가 됐네요. 지금 깍두기 사상 정말 가장 오래 녹음한 게 아닌가 싶을 그러게요. 정도로 지금 한 2시간 했거든요, 녹음을. 2시간 했어요. 네. 분덥 씨가 많이 펼쳐온.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지금쯤 정리를 하자는 소리가 들려요. 혹시 지금. 네. 그렇죠. 더 하려고 하신 거예요, 설마? 레오를 아닙니다. 그럼 정리를 해주세요. 레오의, 어쨌든 레오 정리하면서 특집이잖아요. 끝내려고 했죠. 예. 네. 우리가 레오에서 너무 멀어졌으니까 레오에서 레오로 한참 돌아가야 돼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잘생기게 태어나 멋진 잘생긴 역할들을 맡아오다 이제는 다 늙고 오스카상을 받았다. 이제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잘생긴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나름 배우가 연기파 배우. 저는 오스카 받은 이후의 작품들이 더 궁금해요. 여태까지는 분명히 알게 모르게 정말 레버넌트 같은 작품도 오스카를 받은 이후였다면 대본을 보고 안 했을 수도 있다. 내가 이걸 하면 오스카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거? 입금 전에 사진을 봤을 때 그 행복 상태에서 입금 후 상태의 레버넌트로 갈 때 오스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돈을 아무리 줘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안전한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또 모르지. 앞으로는 더빙만 하는 거야. 앉아서. 앞으로는 그래도 말은 안 죽이겠지. 그렇게 환경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번에도 안 죽였을 수도 있다 하잖아. 맞아요, 그건. 환경 그렇죠. 운동가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앞으로 어떤 작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이를 들지가 진짜 궁금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어떤 필모를 돌아보면. 근데 좀 되게 잔잔하고 일상적인 걸 선택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레오가 자기가 돋보이는 영화들을 많이 선택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조금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영화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밥씨 말대로. 좀 잔잔하고 일상적인 느낌의 영화들을 선택해서 간다면 어떤 느낌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레오가 정말 주목받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진짜로 영화 속에서 어떤 드러나지 않는 인물을 해보는 것도 재밌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그만큼을 되게 감당할 수 있는 연출자랑 동료 배우를 만나긴 해야겠죠. 안 그러면 이게 이름값이 있는데 안 보이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그러니까 행복한 아저씨 상태로 출연하는 영화를 한번 찍어보면 좋겠네요. 약간 잭 블랙처럼. 그쵸?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잭 블랙처럼 생겼더라고. 입금 전 모습으로 영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약간 그쵸. 저는 오히려 할아버지 같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레오가. KFC 전기 영화 이런 저 거. 바로 그 생각. KFC 통했어. 전기 영화. 우리가 이제 한 반년 이상 같이 하다 보니 역시 이렇게 깍두기는 깍두기가 되었습니다. 분덥시.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목을 해볼 만한 배우인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저는 레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재밌는 영화도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오스카상을 받은 건 축하한다고 저는 주고 싶고. 우리가 그 정도로 영어로 해요, 기용이면. 어차피 한국어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영어로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영어가 안 나오네요. 콩글레츄레이션. 이걸로 깍두기 5회 레오의 오스카 수상 나무주연상 수상 기념 특집회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분덕 씨의 소감 한 말씀 들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 초반에는 듣는 분들을 의식해서 굉장히 저자세로 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얘네들이랑 떠들고 밥씨랑 국씨랑 굉장히 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의식하려고 보니까 다시 몸이 저자세가 되고 시선은 아래를 향하게 되네요. 만약에 이게 편집이 돼서 방송이 나올 때쯤에는 저는 아마 삽질을 하고 있겠죠? 땅 파고 부끄러움에 몸서리를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의견에 안 좋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악플 달아주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세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없다고. 네, 없다면 댓글 달릴 수도 있어.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다다음 주에 4월 웹툰 뉴스로 돌아올 거고요. 네. 이번 깍두기 5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